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정원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정원입니다. 제주 갔다 오셨죠? 네, 잘 네, 다녀왔습니다. 옥돔 내놓으세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고, 자, 옥돔, 우도 땅콩 막걸리, 네. 초콜릿, 막걸리는 이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 힘들었고 다금바리. 제가 그 요즘 가장 핫한 특산물 사왔습니다. 제주도 특산물. 뭐 그 감귤 모자라고 있거든요. 모자? 아, 감귤 모자가 있어요. 혹시 이 모자? 네,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쓰고 가시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 사양하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선물.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한번. 난 먹는 거 얘기했지 쓰는 거 말고.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출발 전엔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런 거. 네. 방송에서 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귤 모자 쓴 김종배의 모습 화끈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저거 그냥 다금바리로 하나로 통일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귤 모자 기본으로 가고 어떻게 푸 나머지는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기 충전했고 네,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께서 좀 쉬셔야. 그러니까. 네. 원기 충전할 때 해야 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아무튼 알찬 휴가 보내고 왔다니까 다행이고 네. 또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가 100일이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법무장관의 100일이었습니다.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네.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 자, 두 개의 상징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100일. 100일을 맞은 어제 그 기사 봤어요? 네네. 법무부 청사 앞에 쫙 지지자들이 보는 꽃바구니, 그러니까요. 꽃다발 막 야, 형형색색. 그러니까 아이돌 꽃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 꽃집 대박 났어. 네. 야, 뭐 그것도 되게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 꽃집 대박 자리가 법무부 앞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난 여기 그걸 보면서 하나 또 쓸데없이 네. 옛날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총장님 네. 힘내세요 갖고 그때는 화환이 그냥 쫙 줄라립 있었잖아. 네네. 요번에는 꽃다발이 막 줄라립 있으면 그 나중에 네.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 꽃은 사실 뭐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서 드라이 플라워로 이렇게 건조시켜서 놓는데 그렇게 꽃이 많으면 그 버릴 수도 없. 대부분은 좀 버리죠. 그돈 낭비고 자원 낭비지 그게.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니까. 어디 기증하고 이런 안 되나? 꽃은 금방 또 시들으니까 이게. 그러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연인끼리 선물하고 부부끼리 선물하는 거야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또 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하는 얘기였어. 꽃 네. 선물 얘기는 왜 잘 자라는 생명을 꺾어서 선물로 줘야 되느냐. 그냥 자라게 놔둬라. 근데 또 우리 촌철님들 중에 화훼농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제주도 놀러 가서 제가 뭐 먹으려고 음식점 들어갔는데 그 종배님 선물 샀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갈치찜 집이었는데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갈치찜, 네. 제주 갈치 네. 추가. 아, 따박따박 올리시네. 제주 흑돼지. 네, 어쨌든 거기 사장님이 종배님 선물 꼭 챙겨가라고 저한테 확인하셨었는데. 흑돼지에 멜젓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어쨌든. 현상이 이거였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7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가 있었죠. 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를 얻어서 1등을 기록을 했는데 네. 보수층 응답자만 따로 추려서 보니까 한동훈 장관 적합도 지지율이 23%였더라. 네. 2등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였고 네. 이 두 개의 상징적인 사례가 뭐 모든 걸 다 압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지난 100일 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제가 한번 해봤더니 세 개의 설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설정이요? 이건 자기 설정이지. 아, 그럼 제가 설정해 준 게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이 혹시 이렇게 설정한 거 아닌가라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던데 네. 1번 단호한 문재인 때리기를 통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설정한다. 이거는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이미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적폐 수사를 해야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애워싸고 있는 보수 집단의 생각이기도 하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선봉에 서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한테는 이것처럼 좋은 어필 전략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설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설정은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정교한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마트한 능력 이것을 설정한 게 아니냐. 네. 요거는 재미난 건 이렇게 되면 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불경죄 해당돼. 아, 그러니까 저도 그 걱정이 제가 다 들더라고요. 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좀 얄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하다는 칭찬을 너무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있던 상황이어서. 아무튼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묶음인데 또 뭔가 다른 네. 이 설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 패션 연출하는 거 봤어요? 네. 우리 그 M장도 패션에 조예가 있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장관의 패션 연출에 대해서. 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패션입니다. 그래? 그게 꾸안꾸라고 하거든요. 꾸안꾸는 뭐야? 꾸미지 않은 듯 꾸민 패션. 그게 지금까지 최고수 아니에요, 사실?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응. 사실 이제 목도리 같은 눈에 띄는 아이템도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따로 코디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컬러 매치나 이 핏이나 이런 게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 주변에 조력자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패션만큼은 진짜 상당하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행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새끼 한번 빠지면 저는 네. 평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저거 명품 알아보는 그 시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 그 이거 브랜드가 여기 붙어 있는 뭐 뒤에 붙어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거 어느 사 제품 이걸 어떻게 알아봐? 그게 그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요. 보통 사람들은 김종배 평론가께서 정치 분석하는 거 보면서 놀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패션을 보면서 이게 어느 브랜드다 이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백날 봐도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도 구분이 안 되던데. 의아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이씨.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세련된 패션을 통해서 이 뭔가 문화적 코드를 계속 또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젊은 층에 대한 공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세 가지 자기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의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상징적 사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한동훈의 지난 100일은 윤석열의 길을 걸으면서도 미세 차별화를 시도했던 과정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강을 해봅시다. 윤석열의 길은 도대체 뭐고 미세 차별화는 뭐냐? 이걸 네. 보강을 하는데 윤석열의 길은 상행선이 있었고 하행선이 있었습니다. 네. 상행선. 상행선은 뭐였냐? 네. 검찰총장으로서 신비주의에 휘감겨 있었을 때. 자,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워야 하는 당위, 싸워야 되는 명분, 이건 선명하게 부각을 하면서도 네. 개인적인 면모, 일거수일투족은 거의 드러내지를 않으면서 네. 아주 간헐적으로 힐끔힐끔 흘리는 정도로 하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른바 반투명성, 네. 반투명성을 유지를 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만들고 투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걸 자기에 대한 지지로 연결을 시켜버렸다. 네.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상행선이었는데 네. 하행선은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을 때죠. 이건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짚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의미가 거세된 이미지는 포르노일 뿐이다. 음.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걸 이야기라고. 네. 너무 노출이 과하다는 지점을 그렇죠. 지적해 주셨었죠. 의미, 국정의 가치와 방향은 제대로 부각하지 못한 채 노출, 즉 공과사를 막론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드러냄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이거저거 뭐 여지 해석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정하게 만들고 네. 그게 결국 외면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하행선의 길. 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동훈이 걷고자 하는 길은 뭐예요? 당연히 윤석열의 상행선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미세 차별화 볼까요? 스마트한 능력을 뽐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잘 따져보면 이른바 법기술 네. 앤드 말빨로 네. 구성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스마트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종속범주다. 어떤 종속범주냐? 이른바 문재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종속되어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일단 확인해야 되고 네. 이른바 문화적 감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이거는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정치적 캐릭터하고는 별개, 그냥 별개로 따로 노는 네.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일단 요 점만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관건은 뭐예요? 핵심이자 줄기는 결국은 문재인 때리기, 반문, 여기라는 거죠. 네. 결국 이걸 가지고 100일 이후에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네. 한동훈 장관이 주연이 된 드라마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연이 된 드라마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네.
플롯이 차이가 있고 장르의 차이가 있어요. 아, 플롯과 장르의 차이. 플롯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주연 드라마는 어떤 거였냐면 복선이 깔렸고 반전이 있었던 플롯이었어요.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 경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주연이 된 드라마는 기승전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플롯이 아주 단순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뭔가 좀 그 권력에 반해서 이게 좀 이렇게 홀로 막 정의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때리면 맞는데 그냥 맞아서 그렇게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엎고 네. 엎치락뒤치락이 이루어지면서 그 네. 엎치락뒤치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돌아보니까 아 이때 어떤 규칙을 대해서는 이게 이 복선을 깔았던 거구나. 이게 되게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윤석열의 상행선을 어떤 밀어올렸던 동력이었던 건데 네. 한동훈 드라마는 너무 단순하다. 아. 기승전 문재인. 뻔하다라는 거죠. 뻔하다. 이러다 보니까 음. 두 주인공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드라마의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의 드라마는 미스터리 스릴러였는데 아, 미스터리 스릴러. 한동훈의 드라마는 잔혹 액션물이다. 라는 겁니다. 아, 이 사실 뭐 내용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냥 액션 보는 맛으로 보는 영화.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반전, 이게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반전이 나오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극의 강도를 올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럼 결과로 그 잔혹의 바로 정도가 그거. 결정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드라마는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네. 다른 표현은 뻔하다라는 건데 네. 자 잘 봅시다. 흥미를 느껴야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흥미와 몰입을 자아내는 요소가 뭐냐면 일단 결말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결말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권선징악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결말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단순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 불가측해야 되는 거죠. 뭐가 어디서 튀어나와서 어떤 또 작은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재반전이 이루어질지 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불가측성 네. 이게 있어야 뭔가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거죠. 이래야 흥미와 몰입이 이제 그 자아내지게 되는 건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 주연의 액션물은 이미 결말이 난 드라마의 속편이에요. 이미 결말이 난 드라마는 뭐예요? 대선이었어요. 이미 거기서 이른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네네. 완료가 됐는데 그걸 다시 되살려내서 또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본편 능가하는 속편 없다고 네. 권선징악의 결말에 대한 쾌감의 정도는 이미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 서사 구조로 다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흥미와 몰입의 요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네. 두 번째, 산 권력이잖아요. 산 권력의 공인된 우월성. 산 권력은 당연히 죽은 권력보다는 당연히 우월하죠. 그렇죠. 그건 공인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산 권력의 공인된 우월성이 플롯 없는 뻔한 전개 과정을 예고하는 것이니까 스릴이 없죠. 스릴이 없으니까 몰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동훈의 타깃은 한동훈이 잡고 있는 그 주요 그 타깃 고객층은 뭐냐면 이 전편, 본편의 잔영에 갇혀서 더 큰 카타르시스를 위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소수 매니아층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한테는 반응이 있는 거죠. 보수층한테만. 네네. 딱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노골적인 흐느낌은 아름답지 않다. 왜? 그것은 기분을 잡치니까. 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네요. 전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흐느낌을 해서 감정을 자아내도록 강요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파. 심파를 얘기해요. 대한민국 요즘 영화들도 심파가 너무 좀 많다. 그렇지. 그래서 그 관객들이 좀 피로도가 높다라는 좀 지적들이 있거든요. 바로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뭐 철학자 말이 멋있을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제가 영화를 보면 심파 부분에서 100% 울거든요. 감독이 이 오. 부분에서 한 명만 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 한 명이 되거든요. 오. 근데 너무 억지로 심파를 짜내면 울긴 우는데
좀 기분 더럽게 울거든요. 예. 울 줄을 맞이 왜또 따라 울면서. 아니, 눈물은 납니다. 눈물은 나는데 내가 이런 거에도 울어야 되나 이런 기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억지성.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바꿉시다. 네. 노골적인 적대감도 아름답지 않아요. 네. 왜? 그것은 짜증을 유발하니까. 네. 이미 해 먹으면 뭘 또 우려먹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동어반복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노골적인 면모가 의미를 갖고 장사가 될 때는 딱 한 경우예요. 그 노골적으로 뭔가 감정을 드러내는 그 감정의 대상이 네. 그 감정의 대상에 대해서 노골적인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그 주체가 느끼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네. 대중들이 네. 그때만 노골성이 의미를 지니는 건데 그때 그때 비로소 그 노골성이 뭐가 되냐면 미화가 되면서 그게 선명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노골성은 선명성이 아니라 외골수가 되고 외골수는 뭐가 돼버려요? 독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대가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불어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개인의 면모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노골성에 동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노골적인 의도에 종속되어 있다는 스마트한 능력은 뭘로 비춰지게 되냐면 잔꾀로 비춰지는 거죠. 잔꾀 내지 잔재주. 이런 걸로 평가절하가 되죠. 네. 문화적 감성 그거는 거칠애로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편에 비해서 2편, 이제 소편이 좀 더 많은 대중으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거는 높은 확률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을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는 여기 이 과정에서 마모되어 버리는 거죠. 네. 깎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자기 설정이 됐고 먹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지겨워지는 거고 네. 지겨워지는 거고 오히려 평가절하가 되는 거고 그게 네. 오히려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제 진단에는 하나의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 마모가 되는데 마모의 폭과 마모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속도는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냐? 그 바로 의도의 노골성. 그다음에 그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는 주체 한동훈 장관의 개개인의 면모를 또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노출시켜 주는 것. 네. 이것의 장이 어디입니까? 국회 법사위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법사위원님들 더 좁히면 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네. 한동훈 장관의 마모의 폭과 속도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맞은편에 있는 야당 법사위원님들 또한 노골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그건데요. 야당 법사위원들 또한 노골적이면 한동훈 장관의 노골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화됩니다. 버무려지면서 네. 중화되어 버립니다. 네. 야당 법사위원들 또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한동훈 장관의 노골적인 면모는 희석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잡고 있는 방향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길게 봐서 그거는 결국은 자기 깎아먹는 결과밖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네. 보수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세상에 기획된 대로 결과 나오는 경우가 별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네. 야당 법사위원들 또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노골적으로 계속 맞부딪혀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중화되어 버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야당 법사위원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냉정합니다. 오히려. 네. 냉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게 조건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잔혹 액션물이나 영화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히어로물 같은 경우 주인공의 능력치를 높아지게 보이는 방법은 주인공이 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빌런의 능력치를 높이면 바로 그거죠. 자연스럽게 주인공이나 히어로의 능력치는 높아져 보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렇죠. 지금 그
주연 혼자는 뭐 1인 극이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의 극은 혼자 그 극을 끌어가지는 못하죠. 상대 역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네. 저는 이것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또 천철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HY 리님, 윤통이 이미 소모한 플롯을 비슷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한 장관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박세훈님, 윤 대통령보다 자꾸 스타 되면 뒤통수 맞을 겁니다. 인사는 한 사람 많은 거니까요. 네. 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신데 법사위에서 한 장관 보니까 7세 동훈이던데요? 요게 그거 같습니다. 공감대를 폭넓게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보인 모습에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열광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도나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분들께서는 좀 애티튜드가 별로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요. 가장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죠. 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호 집단을 빨리 결속력을 최대한 강하게 구축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세상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많이 아니겠습니까? 네. 불호 집단이 그만큼 강하고 넓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 연합이 깨져버렸다. 네.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세게 나갈 때 중도층이 호응하느냐. 네. 대선 때는 본편이었던 대선 때는 중도층의 감정이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형성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감정적 정서적으로 호응하는 부분이 되어 있었지만 중도 입장에서 이미 그게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자극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스토리도 아닌 거예요. 네. 별로 소구가 없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행선 비유를 들으시고 레드헤어님께서 레드헤어님도 이제 자주 보던 아이디인데 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 노래 가사인데. 아 맞습니다. 그죠? 그 차표 한 장. 그렇죠. 맞아.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손에 네. 들고 떠나요. 자, 노래를 안 되네. 노래가 안 되네요. 저런 거. 어쨌든 또 센스 있게 노래 가사로 이렇게 네. 또 앞길을 예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레드헤어님께서. 요즘 뭐 이제 소통령이라고 네. 통태자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취임 100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관은 다 제꼈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의 취임 100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네.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 네. 저는 매우 맛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먹었던 갈치찜도 생각나고 전복 죽도 생각나고 네. 전복도 맛있는데 흑돼지도 먹었고 흑돼지도 먹었죠. 네. 흑돼지에 멜젓 찍어서 먹으면서 반주로 우도 땅콩 막걸리 한 잔 먹고 입가심으로 초콜릿.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사진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예. 예. 염장지를 주고 계시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제주도 감귤 모자를 쓰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